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은 비록 빅테크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젠 악재가 소멸됐다고 봐도 될 만한 이유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못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인텔이 실적 발표 이후에 내놓은 발언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가 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시황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어제는 주식시장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TQQQ, SOXL, 불즈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아무래도 메타의 비중이 큰 불즈의 하락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장후에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기업인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정말 이 상황에서도 혼자 독보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결국 혼자 살아남는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지수를 이겨버리는 유일한 개별 기업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현금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계속 주식 사고 싶어지고 증권사 어플 새벽에도 계속 켜보게 돼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이나 빨리 현금을 소진하고 싶어서 분할 매수가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그 돈을 3배 레버리지 상품에 너무 몰빵하지는 말고 차라리 그냥 애플 주식에 파킹시켜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 3배 상품들의 대폭락이 있을 때 잘 버텨주는 애플 주식을 팔고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으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서 애플의 위력을 더더욱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1위라는 게 괜히 세계 1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역시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한때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근데 또 다시 순식간에 마이너스 10%대까지는 끌어올리면서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일정 부분 회복을 시켰다는 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 역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애플, 아마존에 비해 나스닥에 끼치는 영향력은 훨씬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SOXL, 반도체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인텔은 오히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주당 순이익이 잘 나와주는 바람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인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면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지표들이 몇 가지 더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3분기 GDP 성장률이 2.6%가 나오면서 예측치인 2.4%를 상회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야, 미국 왜 이렇게 튼튼해? 이거 이러면 또 연준이 안심하고 금리 세게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난 분기와 지지난 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이번 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낮아져 있던 상황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라서요. 결국에는 이게 1, 2, 3, 4분기 모두 합친 전체 1년치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1년치로 보면 여전히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안 좋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좋게 연준이 받아들이고 금리를 더 세게 올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신호가 있었죠. 물가지수도 나왔는데요. 예측치인 5.3보다 낮은 4.1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물가지수가 전분기에는 무려 9.1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플레가 잡혀간다고 볼 수 있고 아주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캔자스시티 연준 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 이건 역시 지난번 뉴욕 제조업 지수와 마찬가지로 엄청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자료 아니고요. 이번 건은 또 새로 나온 자료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주일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신 자료를 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요. 여전히 고용시장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실업률이 계속 좋게 나오는 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일터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에선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오케이,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많이 퍼져서 일터로 뛰어나왔기 때문에 실업률 관련 지표 계속 좋게 나오는 건 인정. 자, 근데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다시 뛰어버리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일도 많이 하는데 임금까지 계속 오른다면 인플레가 그만큼 잡히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라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번 발표 수치에서 임금 상승률이 크게 꺾인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 폭락했죠. 물론 그때도 폭락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이고는 있었지만요. 이번 주에 발표된 자료들에서 그게 수치로 확실하게 또 확인이 되었다는 건 분명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선방할 거라고 기대감이 있었던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번에 막상 까보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인원 감축 한 해 만에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서도 실적 발표 이후 발언에서 내년까지 30억 달러, 그리고 2025년 말까지는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할 거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해야 하니까 수천 명의 인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대대적으로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엔 다른 팹리스 반도체 기업들과는 다르게 생산까지 가능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설계만 하는 팹리스들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공장을 돌리는 기업이라 그만큼 고용된 직원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참고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의 직원 수가 22,000명쯤 됩니다. 그리고 AMD가 한 12,000명쯤 되고요. 퀄컴이 그나마 직원 수가 많은 편이라 45,000명쯤 됩니다. 자, 그런데 인텔은요. 인텔에 고용된 직원 수는 12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정말.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 퀄컴 거기에 뭐 웬만한 반도체 회사들 다 합친 것보다 인텔이 고용 규모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미국 고용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텔이 대규모로 인력 감축을 시행한다는 건 기업들이 확실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요즘 폼이 많이 죽었다지만 여전히 C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인텔 같은 빅테크가 이 정도인데 일반 중소기업들은 상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급격히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게임 끝났죠. 주택가격 잡혔고 뭐 잡혔다기보단 그냥 망했죠. 이 정도면 부동산 시장이 그냥 망해가는 추세인 겁니다. 그리고 다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쫄아서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이든 하는 바람에 실업률은 잘 떨어지진 않았지만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는 추세고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11월 FOMC 이후에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세게 발언을 해버리면 모든 게 꽝이긴 한데요.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 따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아마 아마존발 악재로 또 한 차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 상황 보면 그렇게 폭락까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다는 건 이제 시장이 웬만한 악재에는 다 적응을 해버리고 내성이 생겨버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빅테크들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이번 주 주가를 많이 하락시켰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TQQQ, SOXL, 불즈와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시장이 폭락해서 춤의 찬스를 줄 때마다 철저하게 분할로 잘 들어가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멘탈을 끝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